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사람들은 상대가 겉으로 드러내는 감정을 통해 그의 생각을 유추한다. 따라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실질적인 지혜는 없다. 자신의 패를 보여주고 카드게임을 하는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된다. 말과 행동을 아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물리쳐라. 사람들이 집요하게 당신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할 때에는 먹물을 내뿜은 오징어처럼 당신의 생각을 감추어라. 당신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예측하지 못하게 하라. 당신의 성향을 파악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깔아뭉개거나 아첨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보는 뜻을 이루는 최고의 위장술이다.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고 싶다면 일단 양보의 기술을 발휘하라.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데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심지어 성직자들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라고 권한다. 양보의 기술은 상대방의 의지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위장술이다. 이 기술을 발휘하면 겉으로는 상대방의 뜻대로 일이 진척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시킬 수 있다. 좋은 평판을 얻는 양보의 기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주장이 옳더라도 일단 양보의 미덕을 발휘한다. 쉽게 결과가 드러날 일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의 주장이 옳다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의 배려심을 더 높이 평가한다. 먼저 베풀고 보상은 나중에 받아라. 지혜로운 사람이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은 배가 없이 먼저 베풀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두 가지의 이점이 있다. 하나는 상대가 원할 때 즉시 베풀어 줌으로써 당신이 무척 관대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나중에 베풀면 대가가 되지만 먼저 베풀면 호의가 된다는 것이다. 먼저 베푸는 것은 의무를 호의로 전환시키는 매우 섬세하고 교묘한 방법이다. 당신이 마땅히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베풀어라. 그러면 상대는 당신에게 보답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기술은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만 사용해야 한다. 배은망덕한 사람은 호의를 받고도 보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도 그에 상하는 것을 해줘야 한다며 귀찮아하기 때문이다. 불운과 함께할 사람을 곁에 두어라.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책임을 혼자 떠맡아서 결국 모든 비난과 증오의 대상이 된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해 둔다. 두 사람이 손을 잡으면 불운도 천박한 군중도 감히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혜로운 의사는 치료 중에 환자가 사망할 때에 대비해 자신을 거들어 시체를 운반해갈 사람을 미리 찾아둔다. 불운과 슬픔은 두 사람이 분담하면 반으로 줄어들지만 홀로 당하면 두 배로 커진다. 고마운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고마운 존재가 되기보다 필요한 존재가 되고자 한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고마워하기보다 기대하고 의지하게 만들어라. 기대는 오랫동안 기억되지만
감사의 마음은 이내 사라지기 때문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물로 목을 축이고 나면 자신의 갈 길을 가고, 아무리 맛있는 오렌지도 알맹이를 먹고 나면 껍질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듯,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예의도 존경도 사라지게 된다. 진짜 어리석음과 가짜 어리석음. 겉으로는 무지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매우 현명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릴 때는 어리석은 척하고 미친 사람과 어울릴 때는 미친 척한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알아듣는 언어로 말하는 기술을 알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어리석은 척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척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다.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적절히 어리석은 척할 줄도 알아야 한다. 상황에 따라 대화 태도를 바꾸어라. 대화에 능숙한 사람은 몇 마디 말만 나누어 보고도 상대방의 사람됨을 알아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가 하는 말을 통해 그에 대해 완전히 파악한다. 친구와 대화할 때에는 수수하게 차려입은 옷차림처럼 기교를 부리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이 좋다. 하지만 격식이 요구되는 자리에서는 상대방의 위신에 맞게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대화의 기본은 상대방의 기분과 주장, 주위 상황에 적절히 맞출 줄 아는 것이다. 농담은 적당히 하라. 농담을 할 때는 상황을 잘 파악해서 기술적으로 해야 한다. 심기가 불편하거나 언짢은 일이 있는 사람에게 쓸데없이 농담을 던지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상대는 가벼운 농담이라도 악의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때에 따라서는 조롱을 참는 것도 일종의 예의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예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반면 파티에서 장난기 섞인 농담에 벌컥 화를 내는 것은 유치한 행동이다. 사적인 모임이나 격식 없이 어울리는 자리에서 농담을 유쾌하게 받아 넘기면 대범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다. 하지만 불쾌한 기분을 드러내면 옹졸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된다. 호감을 얻는 거절의 기술. 어떤 사람의 거절은 다른 사람의 수락보다 더 큰 호감을 준다. 진심이 담겨 있고 각듯이 예의를 갖춘 거절은 성에 없고 무뚝뚝한 수락보다 훨씬 듣기 좋기 때문이다. 입만 열면 아니오라고 해서 모든 일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무턱대고 거절부터 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수락하더라도 좋지 않은 인상만 주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든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까지 예의를 갖춰 상대방이 당신에게 호의를 잃지 않게 하고 수락하지 못하는 대신에 친절한 말과 태도로 그 빈자리를 메워라. 오랫동안 생각하고 거절이나 수락의 말은 가능한 한 짧게 하라. 기다림을 통해 갈망을 자극하라. 상대가 갈증을 느끼도록 만들어라. 상대의 입술에 감미로운 뒷맛을 남겨놓아라. 목마른 자는 샘을 찾고 기다림은 욕망을 더 자극한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되 갈증을 완전히 해소시키지는 마라. 좋은 것은 적을수록 더 효과적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욕망을 자극하되 원하는 것을 모두 주지 않음으로써 부족한 것을 갈망하는 상태로 남겨둔다.
기다리게 함으로써 그것을 얻었을 때 2배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좋은 말은 빨리 끝낸 말이다.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들지 마라. 한 가지 화제에만 매달리거나 한 가지 일에만 매달리지 마라. 어떤 말이든 짧게 끝내면 듣기에도 좋고 효과도 좋다. 짧고 명쾌한 대화로 지루한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태도이다. 그것은 예의를 갖춰 말함으로써 무례한 행동으로 잃어버린 호의를 회복하는 것만큼 효과적이다. 짧은 말 속에 좋은 메시지가 들어있으면 금상첨화이다. 설령 내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짧게 말하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부탁할 때에는 타이밍이 관건이다. 세상에는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거절을 잘하는 사람도 있다.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마치 자물쇠 없는 금고와 같아서 이들에게서는 힘들이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거절부터 하는 사람에게 부탁할 때는 몇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먼저, 그가 기분이 좋을 때, 식사를 마친 후에, 정신이 맑을 때 기습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좋다.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호의를 베풀기 마련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거절당한 직후에 찾아가서 부탁하는 것은 거절을 예약한 것과 다름없다. 또한 그가 슬픈 일을 겪은 다음에도 부탁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대가 천박하거나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에게 미리 호의를 베푼 후에 부탁하면 승낙을 받기가 훨씬 쉽다. 취향을 모르면 상대를 기쁘게 만들 수 없다. 상대의 성격이나 취향을 몰라서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려다가 오히려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칭송이 되는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는 모욕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유쾌하게 받아들여지는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는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상대방의 취향을 모르면 애써 노력하고도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만 얻는다. 잠재적인 적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악의를 미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호의로 바꾼다. 눈에는 눈이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악의를 그대로 갚아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잠재적인 적을 신복으로 만들거나 자신의 평판을 해치는 사람을 자신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상대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인내 없이는 불가능하다. 악의를 가진 사람에게 오히려 호의를 베풀어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라. 이러한 기술이야말로 냉철한 이성과 침착함을 겸비한 사람만이 구사할 수 있는 교묘한 처세술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모든 일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공감의 영향력은 마법만큼 강력하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아보고 동조하는 것, 즉 공감하는 것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공감에는 마음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다. 공감의 영향력은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이 마법이라고 부를 만큼 강력하다. 그 결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도 상대방을 설득하고 노력하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된다.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공감이 있는가 하면 먼 발치에서 마음으로 지지하는 공감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둘을 적절히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호의를 얻어낸다. 상대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신하라.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바다의 신 프로테우스가 되어라. 배운 사람을 대할 때는 배운 사람이 되고 성자를 대할 때는 성자가 되어라. 상대의 말과 행동을 잘 받아 넘기는 것보다 그의 호의를 얻어내는데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상대의 기분을 잘 살피고 상대에게 자신을 맞추어라. 상대가 진지하면 진지하게, 유쾌하면 유쾌하게, 상대에 따라 예의를 갖춰 처신하라. 이는 특히 상대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이 기술은 상당한 능력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데 지식이 많고 다양한 취향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까다로운 상대라도 단숨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실력을 발휘하기도 한다.